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 인에서는 전통과 현대,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세계를 담은 작품 한밤중 개미 요정을 그린 신선미 작가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가을 극장가에 찾아오는 한 편의 추리소설 같은 웰메이드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자백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하면서 국내 골판지 시장은 최근 3년 새 20%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택배 상자가 급증하면서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회용 포장재를 상용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유통기업과 물류기업들이 모여 환경부 산하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회용 포장재가 친환경적이라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회수를 전제로 하는 다회용 포장재의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일회용품의 양을 한꺼번에 줄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악재 속에서 집값이 하락을 면치 못하자 청약시장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서자 건설업계가 하염없이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달 전국 71개 아파트 단지에서 4만 7,105가구가 분양 예정이었으나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24개 단지 18,589가구에 그쳤습니다. 미분양 위험에서 그나마 자유롭다는 서울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7,330가구, 당초 48,589가구가 분양 예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연간 계획분의 15%밖에 공급이 안 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이 먼저 분양 연기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적정 분양가를 산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경우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분양 연기에 따른 실적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줄이기로 한 양은 하루 생산량 기준 200만 배럴. 그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상승세로 전환돼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가뜩이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닐 텐데요.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10% 절약을 실천해 다가올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자고 뜻을 모았는데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동양화를 쓰고 그리는 작가 신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동양화가 신선미 작가의 그림책 한밤중 개미요정이 일본 산케이 아동출판 문화상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통 동양화 기법에 신선한 소재를 결합한 그림으로 유명한 신선미 작가는 어린 시절 상상 속 친구였던 개미요정을 소재로 한 한국화 작품을 선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그림책과 달리 책에 수록된 그림들은 전통 작업 방식으로 완성, 동양화 고유의 멋을 표현해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 일기처럼 담아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전하고 있는 신선미 작가를 만나본다. 아, 너무 영광이고요.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은 일본의 대표적인 아동문학상인데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한번 했었어요. 이제 그때 그걸로 이제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한복과 전통 채색화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림책으로 알리고 싶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이 일본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는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작가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출판사에서 연락은 받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인으로서 너무 바쁜 시기라 좀 계속 거절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림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대부분 엄마들이 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때쯤 관심을 가졌을 때 창비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다 제 그림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육아일기로 확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릴 때 조금 몸이 허약했어요. 그때 이제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좀 약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독했어요. 항생제가 좀 세고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먹고 계속 잠이 해롱해롱한 그런 상태에 좀 있었거든요. 자다 일어나면 밤이고 자다 일어나면 아침이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좀 꿈이랑 현실을 좀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봤다고 믿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일어나서 부모님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네가 헛것을 본 거다, 꿈이랑 착각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근데 크면서 그런 게 다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쩌면 그때 봤던 게 진짜가 아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어린 시절 과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도 엉뚱한 행동을 혼자서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기시감이 드는 거죠. 이 아이에게도 요정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기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그리고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어, 과거의 일들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제 그림 일기를 계속 이렇게 써 나가는 거죠. 네네. 저는 이제 한 번에 진하게 올리는 채색 기법이 아니고요. 이제 물을 들이듯 연하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리고 쌓고 말리고 쌓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해서 이제 밀도감을 올리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이랑 하나가 되고
이렇게 진하면서도 종이에 딱 먹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채색화를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구도도 좀 꽤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도 좋지만 이제 화면 하나하나의 구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치 톰과 제리처럼 고양이가 이제 개미 요정을 막 쫓기는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구도를 좀 재미나게 만들고 싶어서 네, 그런 에피소드를 계속 넣는 것 같아요. 먹선이 굉장히 얇게 긋는 편이거든요. 이제 이 먹선의 힘이 얇다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뼈대에 이제 색을 차분하게 올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담백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동양화다, 서양화다 이런 재료의 구분으로 구분 짓는 게 조금 무의미해졌긴 했어요. 근데 이런 전통 기법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독특한 장르, 동양화만의 독특한 이 화법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단련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물인데 이 그림을 좀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저는 좀 보물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일본 문화원에서 먼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엽서를 보시고 스페인 문화원에서 여기서도 전시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메일이나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전시를 하는구나 그때 실감을 했어요. 생각보다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동양화에 관심도 많으시고 생각보다 문화 원장님께서 한복을 입고 좀 아뜰리에 그 워크샵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마드리드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PPT로 이제 그림 설명과 이제 채색화도 설명을 하고 또 한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에코백에 이제 색칠을 해보는 걸로 한복 그림에 이제 색칠을 해보는 걸로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BTS가 꽤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BTS가 한복 입고 온 것도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관심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좋았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보고 싶어요. 많은 작가분들도 그런 기회가 이런 문화원 전시가 좀 해외로 많이 알려질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좀 잡아주시면 실력 있는 분들이 세련된 아이디어로 많이 선보이고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많이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보면 거긴 다 서양화들이 많이 전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오히려 한국의 색을 좀 더 신비롭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고유의 멋은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각박한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이 이런 작은 요정들의 이야기로 옛 추억을 좀 떠올리고 순수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를 좀 추억하고 또 그리고 어린 시절에 찾아온 다 누구에게나 작은 기적들이 있을 텐데 주변에 좀 어른들로 인해서 그런 걸 다 지우고 살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자라서 또 지금의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닫고 있게 하진 않는지 좀 돌아봐 줬으면 해요. 저는 그동안에 책 이외에는 이제 콜라보를 좀 많이 했었어요. 기업에서 이제 어떠한 상품과 전통과 현대 이런 것들을 이제 믹스해서 제 그림을 이제 필요로 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림을 가지고 또 공연을 그때 국악 공연을 한 적도 있고요. 저는 좀 다양하게 예, 좀 접해보고 싶어요. 이 그림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림 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또 나이가 들면 그 상황에 또 다시 겪는 일들, 느낌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갈 것 같아요. 먼 훗날에 이 그림들을 다 엮었을 때 아, 이 작가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 한국화 이런 한복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좀 많이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따분하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장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유행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단단하고 더 풍요롭게 전통 기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전통 그림을 좀 더 응원해 주시고 예,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미 요정 이야기로 한복과 전통 채색화를 계속 이렇게 선보일 예정이에요. 간혹 전통 채색화를 따분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전통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저에게도 따뜻한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